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람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미분양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F 대출 관련해서 건설사의 줄도산이라든지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매일 부동산 소식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본격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건데, 최근에 이제 정말 큰 사태가 하나 터졌죠.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대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미분양 단지였던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분양자들이 최근 시세가 떨어진 점과 중도금 미실행의 이유로 기존 분양 조건들보다 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집단 계약 해지에 관한 성명서를 또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가 좀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조금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는 이제 파국에 치닫는다라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 60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었는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 계약 해제할 것을 통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기하에 계약 해지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조건을 수용하여 분양계약 해지를 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분양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깔끔하게 그냥 끝났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 했으면은 조율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알겠다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미리 좀 생각을 해둔 부분이 아닐까 보여지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10%였던 한 3천만 원 혹은 84 타입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양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분양 대금을 놓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60명이 만약에 다 계약 해지를 한다고 치면은 한 300억 원 가까이 손실이 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60분 중에서도 몇 분이 계약 해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 정도라 했을 때에도 한 100억대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런 손실이 이제 끝까지 또 손실이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사측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할인 분양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임대 전환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할인 분양을 한다 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10% 정도 더 깎는 수준이 될 건데, 그러면 이런 미분양들이 확실히 잡힐까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의문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먼저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은 미분양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었을 때 결국에는 임대 전환할 거란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시지에 있는 두 아파트들이 후분양을 진행했고 할인도 나름 진행했지만은 결국 안 되어서 임대 전환했던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임대 전환을 할 거라면 나중에 되어서 또 잠재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확정적인 손해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의 계약금만 좀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너무 아쉽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그 어떤 대화의 노력도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 너무 아쉽고,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아파트를 좀 선택하고 좀 더 지속하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한 과정과 결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결국 이런 잠재성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아마 이제 만약 계약 해지를 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 그러면은 딴 거 더 좋은 거라도 잡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좀 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게 되면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결국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건데, 이 파동 지역의 연결성이 있으면서 조금 더 상급지라고 보여지는 곳이 중동 지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동은 2020년부터 입주를 딱
엄청 시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한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수성 대시양이라든지 수성 효성 해링턴 이런 것들이 다 입주를 했고요. 또 이제 프루지오는 24년도에 입주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중춘 기준으로 5억 5천대에서 한 6억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입주 시점인 아파트가 이 수성 뷰웰 리버파크라는 거거든요. 23년 2월부터 입주를 했고요. 중층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13층이 뭐 한 5억 2천,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인 금액 더하면은 대략 한 5억 초중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의 시세를 봤을 때 이 중동은 대략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가격대와 입주장이 흔들린다라면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격을 잡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동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 수프샵이라고 해서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 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 중층 이상이라면 역시나 한 5억 중반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입주장을 거칠 때까지 간다면 아마 한 5억에서 5억 중반 정도 수준으로 가격대들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은 매물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 전매 제한 걸렸다가 이제 막 풀린 시점에 계약 해지를 좀 하고 나섰다 보니까, 이건 매물을 내놓냐 안 내놓냐의 측면보다는 계약 해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측면이라서 매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84 타입 기준으로도 한 5억 초중반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는 사실 조금 더 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분양자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계약금 10%, 5천만 원 수준과 그리고 실제 팔릴 만한 시세가 사실은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 꼭 실거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기를 했을 때 다음 행동을 어떤 걸로 취해 보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포기를 하고 시기를 기다린다, 이런 게 사실 제일 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영부영 그냥 시간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분양가가 어딜 가든 최소한 6억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좀 더 좋은 입지를 바라보게 될 건데, 지금은 분양이 안 나오고 있어서 눈에 띄는 게 없지만은 향후에 좀 더 심리가 좋아지고 분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6억대는 기정사실화가 사실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마냥 시간이 가는 건 단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함으로써 어떤 괜찮은 것을 좀 잡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것들도 같은 가격이면 또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비수성구 대장급들도 또 6억 아래 한 5억대 중반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분양자분들이 잘 계산을 해보셨듯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이제 내가 그냥 안 좋은 감정을 조금 없애려고 포기한 상태에서 어영부영 시간이 가는 것은 제일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기분들을 오히려 좀 불태워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현 상황을 잘 극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시기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맞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분양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또 더 큰 사태도 충분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